여러분, 그냥 단호박 한 조각이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면 믿으시겠나요?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에 있는 단호박이 단순히 요리에 활용하는 식재료가 아니라 혈관을 보호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심지어 노화 예방까지 돕는 강력한 자연의 선물이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잠깐, 이 단호박이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되면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함께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특정한 조리법과 잘못된 섭취 습관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거나 소화에 부담을 주며 심지어 체중 증가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들어본 적 있나요? 설마 단호박이 그렇게까지? 맞습니다. 단호박은 잘만 활용하면 최고의 슈퍼푸드가 될 수 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섭취하면 뜻밖의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단호박, 이대로 먹으면 큰일 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단호박에 숨겨진 진짜 효능과 함께 제대로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잘못된 섭취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건강과 활력을 지키는 완벽한 비법을 손에 넣게 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단호박의 놀라운 비밀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단호박은 자연이 준 천연 보약으로도 불리는데요. 특히 미국에서는 임산부에게 최고의 건강식품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단호박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과 엽산이 태아의 발달을 돕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임산부가 단호박을 먹으면 건강한 아기를 낳는다는 속설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단호박이 우리 몸에 주는 놀라운 효능과 주의해야 할 섭취 방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단호박을 제대로 알고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까지 배워가세요. 단호박, 왜 건강에 그렇게 좋을까? 여러분, 단호박이 단순히 맛있고 달콤한 채소가 아니라 우리 몸을 보호하는 천연 슈퍼푸드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암, 당뇨,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소가 가득 들어있어 나이가 들수록 꼭 챙겨 먹어야 할 식품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그렇다면 단호박이 어떻게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줄까요? 지금부터 단호박이 가진 놀라운 효능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암세포의 성장을 막아주는 천연 방패막입니다. 암은 우리 몸속에서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면서 생기는 질환이죠. 그런데 단호박에는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베타카로틴입니다.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변환되면서 면역력을 강화하고 암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단호박의 노란색과 주황색을 띠는 색소 성분은 항암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성분들이 유방암, 폐암, 위암, 대장암 등의 발생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호박 속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물질은 세포 손상을 막아 몸속 독소를 배출하고 암세포가 자라는 환경을 차단하는 역할도 하죠. 이렇게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제대로 얻으려면 단호박을 껍질째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껍질에는 베타카로틴과 항산화 성분이 특히 풍부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혈당 스파이크를 막고 당뇨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단호박이 달콤한 맛을 가지고 있어서 혈당을 올리는 건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단호박은 오히려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식이섬유와 천연당 성분의 조화 때문이죠. 단호박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음식을 먹고 난 뒤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단호박 속에 들어있는 천연당 성분은 인공적인 당과 달리 천천히 흡수되면서 혈당 변화를 완만하게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죠. 특히 단호박에는 큐커비타신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이 덕분에 당뇨 예방과 당뇨 관리에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이죠. 단, 단호박을 너무 푹 익혀서 섭취하면 당 성분이 더 빠르게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찜 요리나 구이 형태로 조리하는 것이 혈당 조절에 더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뇌 건강을 보호하고 치매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관이 바로 뇌입니다. 그런데 뇌세포는 한번 손상되면 재생이 어렵기 때문에 평소에 뇌 건강을 지켜주는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호박은 뇌 건강을 보호하는 데 뛰어난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이 성분들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E가 풍부한 식단을 섭취하면 뇌 노화를 늦추고 치매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단호박에는 신경세포 기능을 향상시키는 마그네슘과 칼륨도 포함되어 있어 뇌혈류를 원활하게 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죠. 특히 베타카로틴은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한 연구에서는 베타카로틴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인지 기능이 더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단호박을 먹을 때는 너무 달게 조리하기보다는 그대로 쪄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처럼 단호박은 암, 당뇨, 치매 예방까지 돕는 최고의 건강식품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니겠죠? 잘못된 조리법이나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건강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호박을 가장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가 무심코 했던 잘못된 섭취 습관이 건강을 망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면? 이제 단호박을 먹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단호박을 더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까지 배워가세요. 여러분, 단호박이 몸에 좋은 건 맞지만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체질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고 조리법이나 섭취 방법에 따라 몸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단호박은 혈당 조절, 위장 건강, 영양 균형 측면에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단호박을 먹을 때 꼭 조심해야 할 부작용과 주의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1. 단호박, 당분 함량이 높아 혈당을 올릴 수도 있다. 단호박은 특유의 달콤한 맛 덕분에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식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단호박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가능성이 있는 탄수화물 식품입니다. 특히 단호박을 죽으로 만들거나 믹서에 갈아 먹으면 소화와 흡수가 빨라져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때문에 당뇨 환자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조리법에 신경 써야 합니다. 단호박은 씹어 먹을 수 있는 형태쯤 구이로 섭취하는 것이 혈당 조절에 더 유리합니다. 단백질 계란, 두부, 닭가슴살과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호박을 죽으로 먹을 경우 귀리나 현미 같은 잡곡을 함께 넣어 혈당 변화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2.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다. 단호박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도움을 주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사람들은 단호박을 과하게 섭취할 경우 속이 더부룩하거나 복부 팽만감, 가스가 차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또한 단호박은 체내에서 발효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단호박을 처음 먹는 분들은 소량씩 나누어 섭취하며 위장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날 단호박을 먹으면 소화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익혀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위장이 예민한 분들은 단호박을 너무 차갑게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특정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도 있다. 단호박이 건강에 좋은 것은 맞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다른 중요한 영양소 섭취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호박을 자주 먹다 보면 단백질과 지방 섭취가 줄어들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몸에서 근육이 빠지고 영양 불균형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단호박에 포함된 베타카로틴은 지방과 함께 섭취하지 않으면 체내 흡수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단호박을 섭취할 때는 고기, 생선, 견과류 같은 단백질과 지방을 함께 섭취하세요. 올리브유, 아보카도,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단호박만 먹지 말고 다양한 채소와 곁들여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단호박 알레르기가 있다면 조심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단호박은 안전한 식품이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단호박을 손질할 때 손이 가렵거나 따끔거린다면 단호박 속 큐커비타신 성분에 대한 피부 반응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단호박을 먹고 두드러기, 가려움, 호흡곤란,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호박 알레르기일 가능성이 있으니 즉시 섭취를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호박을 손질할 때 장갑을 착용하면 피부 알레르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단호박을 섭취한 후 입술이 붓거나 가려움증이 생기면 즉시 섭취를 멈추세요. 단호박을 처음 먹는 경우 소량 섭취 후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호박, 건강하게 먹는 법을 기억하세요. 이처럼 단호박은 훌륭한 건강식품이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혈당 조절, 소화장애, 체중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섭취 방법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단호박을 가장 건강하게 먹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꿀팁까지 챙겨가세요. 여러분, 단호박이 몸에 좋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단호박을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효능이 더 강력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음식들과 함께 먹으면 단호박의 영양소 흡수가 증가하고 몸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배가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단호박과 궁합이 뛰어난 세 가지 음식과 함께 먹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단호박과 요구르트입니다. 단호박에는 풍부한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장 건강에 좋지만 혼자만 먹으면 장내 유익균을 직접적으로 늘리는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구르트와 함께 섭취하면 단호박의 식이섬유가 유산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특히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요구르트는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때 단호박의 프리바이오틱스 유익균의 먹이 역할과 만나면 유산균이 더욱 활성화되어 장 건강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요구르트 속 유산균은 단호박의 소화를 돕고 복부 팽만감이나 변비를 예방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죠. 특히 평소 배변 활동이 원활하지 않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조합입니다. 단호박을 삶거나 구운 후 플레인 요구르트와 함께 먹으면 맛도 좋고 소화도 편안해집니다. 단호박을 으깬 후 요구르트와 섞어 간단한 건강 디저트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두 번째, 단호박과 생강입니다. 단호박은 따뜻한 성질을 가진 채소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여기에 생강을 더하면 혈액순환과 면역력 증진 효과가 더욱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체내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몸이 자주 차거나 손발이 쉽게 시린 분들에게 단호박과 생강의 조합이 매우 유용한데요. 단호박 속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는 면역력을 높이고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며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조합은 소화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어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도 추천합니다. 특히 환절기나 겨울철에는 단호박과 생강을 함께 섭취하면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단호박을 삶을 때 생강을 함께 넣어 끓이면 감기 예방과 면역력 강화에 좋습니다. 단호박 수프를 만들 때 생강을 갈아 넣으면 혈액순환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호박과 시금치입니다. 단호박에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여기에 철분과 엽산이 풍부한 시금치를 함께 먹으면 혈관 건강과 뼈 건강이 더욱 좋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시금치 속 철분은 단호박의 비타민C와 만나면 체내 흡수율이 높아져 빈혈 예방 효과가 커지는데요. 단호박을 먹을 때 시금치를 함께 섭취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혈관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금치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해 단호박과 함께 섭취하면 뼈 건강을 더욱 튼튼하게 유지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골다공증이 걱정되는 중년층과 노년층에게 강력 추천하는 조합입니다. 단호박을 찐 후 데친 시금치와 함께 무침으로 먹으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단호박을 구워서 시금치와 함께 샐러드로 먹으면 혈관 건강과 뼈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단호박, 이렇게 먹으면 효과 2배.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단호박과 궁합이 좋은 세 가지 음식 기억하시나요? 요구르트와 함께 먹으면 장 건강과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생강과 함께 먹으면 혈액순환과 면역력이 증가합니다.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뼈 건강과 혈관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호박은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건강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단호박을 드실 때 이 음식들과 함께 섭취하는 습관을 들여 건강을 더욱 효과적으로 챙겨보세요. 그렇다면 단호박과 어울리지 않는 식품은 무엇일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꿀팁까지 챙겨가세요. 여러분, 단호박이 건강에 좋은 슈퍼푸드라는 사실은 익히 알고 계시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궁합이 맞지 않는 식품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단호박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은 단호박과 함께 먹으면 영양 흡수를 방해하거나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상극 음식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평소에 단호박과 함께 자주 먹었던 음식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단호박 고구마 위장 부담 앤드 가스 발생. 단호박과 고구마는 모두 건강한 탄수화물을 함유한 식품이지만 이 2가지를 함께 먹으면 소화에 부담을 주고 장내 가스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호박과 고구마 모두 식이섬유가 많아 장 운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2가지를 한 번에 많이 섭취하면 장내에서 발효 과정이 활발해지면서 가스가 차고 복부 팽만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분들은 소화가 느려지면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식품 모두 당 함량이 높은 편이라 함께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를 하는 분들은 함께 먹는 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호박과 고구마를 함께 먹고 싶다면 식이섬유가 적은 단백질 식품 닭가슴살, 달걀 등과 함께 드세요.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소량씩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소화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호박과 녹차입니다. 단호박은 철분이 풍부한 채소 중 하나로 특히 빈혈 예방과 혈액 건강을 위해 철분 섭취가 중요한 분들에게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녹차와 함께 먹으면 단호박 속 철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녹차 속 탄닌 TANNIN 성분이 철분과 결합하여 체내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식물성 철분은 원래 흡수율이 낮은 편인데 녹차와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분이 부족하거나 빈혈이 있는 분들은 단호박을 먹을 때 녹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호박을 먹을 때는 녹차 대신 따뜻한 물이나 허브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녹차를 즐겨 마신다면 단호박을 먹은 후 1~2시간 뒤에 마시는 것이 철분 흡수를 방해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단호박과 붉은 고기입니다. 단호박과 붉은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등을 함께 먹으면 소화 과정에서 위장에 부담이 가고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단호박은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라서 소화 속도가 비교적 느린 편인데 붉은 고기 역시 단백질과 지방이 많아 소화가 오래 걸리는 식품입니다. 이 2가지를 함께 먹으면 위에서 소화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특히 위산이 부족한 분들은 소화불량, 속쓰림, 복부 팽만감 등의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호박의 식이섬유가 붉은 고기의 단백질 소화를 방해할 수도 있어 고기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면 장내에서 가스를 발생시키거나 독소가 쌓일 위험도 있습니다. 붉은 고기 대신 닭고기, 생선처럼 소화가 비교적 쉬운 단백질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단호박을 고기와 함께 먹고 싶다면 소량을 섭취하고 너무 기름지지 않은 부위를 선택하세요. 식사 후에는 너무 눕지 말고 가벼운 산책을 하면 소화를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단호박, 이렇게 먹으면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단호박과 상극인 3가지 음식 기억하시나요?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소화가 느려지고 장내 가스가 차면서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녹차와 함께 먹으면 철분 흡수를 방해하여 빈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붉은 고기와 함께 먹으면 소화가 어려워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호박을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는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단호박을 위 음식들과 함께 자주 드셨다면 이제부터라도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조합을 바꿔보는 것이 좋겠죠? 그렇다면 단호박을 가장 건강하게 먹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단호박을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조리법과 활용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꿀팁까지 챙겨가세요. 여러분, 단호박을 가장 건강하고 맛있게 먹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쪄서 먹는 것인데요. 하지만 찌는 방법에 따라 맛과 식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잘못 찌면 너무 퍽퍽해지거나 수분이 빠져 맛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단호박을 더 달콤하고 촉촉하게 찌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단호박을 완벽하게 찌는 법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단호박 찌기 전에 꼭 해야 할 준비 과정. 단호박은 껍질이 단단해서 손질이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렇다고 무리해서 칼을 사용하면 다칠 수도 있습니다. 손질만 잘하면 찌는 시간이 단축되고 맛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단호박 쉽게 자르는 방법. 전자레인지 활용법. 단호박을 깨끗이 씻은 후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넣고 2, 3분간 돌려주세요. 그러면 껍질이 부드러워져 칼이 훨씬 쉽게 들어갑니다. 칼로 안전하게 자르는 법. 꼭지 부분을 먼저 자르고 칼끝을 중앙에 넣은 후 위에서 아래로 눌러 자르면 쉽습니다. 손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마른 행주나 도마 밑에 젖은 키친타월을 깔아주면 안전합니다. 단호박 씨 제거 방법. 단호박 속을 숟가락으로 긁어내면 깔끔하게 씨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씨를 버리지 말고 깨끗이 씻어 구우면 고소한 단호박 씨 간식이 됩니다. 이제 손질한 단호박을 냄비에서 찌는 기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냄비를 활용하면 단호박의 촉촉한 식감을 유지하면서도 간편하게 찔 수 있습니다. 냄비 찌는 방법. 냄비에 물이 2-3cm 정도 잠기게 넣고 찜기를 올립니다. 손질한 단호박을 껍질이 아래로 가도록 배치합니다. 뚜껑을 닫고 중약불에서 15에서 20분간 찌세요. 젓가락이나 포크로 찔러 쏙 들어가면 완성. 냄비찜의 핵심 팁. 불 조절이 중요합니다. 너무 센 불로 하면 단호박이 골고루 익지 않고 딱딱한 부분이 남을 수 있어요. 물이 너무 적으면 타버릴 수 있으니 중간중간 확인하면서 필요하면 물을 추가하세요. 껍질을 아래로 두면 단호박 속이 더 촉촉하게 익습니다. 전자레인지로 초간단하게 찌는 법 빠르게 익히는 방법. 바쁜 분들에게는 전자레인지가 가장 간편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빠르게 단호박을 먹고 싶을 때 유용하죠. 전자레인지 찌는 방법. 단호박을 반으로 자르고 씨를 제거합니다. 젖은 키친타월로 감싼 후 전자레인지용 용기에 넣습니다. 뚜껑을 덮거나 랩을 씌운 후 공기구멍을 뚫어줍니다. 600W 4에서 5분 돌려줍니다. 포크로 찔러보고 너무 단단하면 R분 추가 가열하세요. 전자레인지 찜의 핵심 팁. 랩을 씌울 때 공기구멍을 꼭 내야 증기가 빠져나가면서 단호박이 골고루 익어요. 젖은 키친타월을 감싸주면 단호박이 더 촉촉해집니다. 전자레인지 찜은 조리시간이 짧기 때문에 단호박의 단맛이 살아납니다. 에어프라이어로 찌기 구운 듯한 단호박 만들기.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하면 겉은 살짝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단호박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샐러드, 스테이크 곁들이는 요리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에어프라이어 찌는 방법. 단호박을 적당한 크기로 자르고 씨를 제거합니다. 껍질이 아래로 가도록 배치한 후 180도로 예열합니다. 15분에서 20분 정도 익혀줍니다. 포크로 찔러서 익었는지 확인 후 더 부드러운 식감을 원하면 5분 추가 가열. 에어프라이어 찜의 핵심 팁. 살짝 올리브 오일을 발라주면 풍미가 더욱 살아납니다. 기름 없이도 단호박의 자연스러운 단맛이 더욱 깊어집니다. 고기 요리와 함께 먹으면 단백질과 균형 잡힌 한 끼 식사가 완성됩니다. 압력솥으로 찌기 빠르게 깊은 맛 내기. 압력솥을 이용하면 짧은 시간 안에 깊은 맛을 내는 단호박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단호박이 더 부드럽고 촉촉하게 익어 노인이나 어린이들이 먹기에도 좋습니다. 압력솥 찌는 방법. 압력솥에 물을 1컵 정도 붓고 찜기를 올립니다. 손질한 단호박을 올린 후 뚜껑을 닫고 중불에서 5에서 7분간 가열합니다. 김이 빠진 후 뚜껑을 열고 포크로 찔러 익었는지 확인하세요. 압력솥 찜의 핵심 팁. 짧은 시간 내에 깊은 맛을 내기 때문에 바쁜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너무 오래 찌면 단호박이 흐물거릴 수 있으니 시간 조절이 중요합니다. 단호박 찌는 방법. 어떤 걸 선택하면 좋을까?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을 원한다면? 냄비 찜 압력솥 찜. 빠르고 간편하게 익히고 싶다면? 전자레인지 찜.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식감을 원한다면? 에어프라이어 찜. 이제 단호박을 더 맛있게 즐겨보세요. 이처럼 단호박을 찌는 방법에 따라 맛과 식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부터 더욱 깊은 맛을 살리는 방법까지 다양하게 활용해보세요. 지금까지 단호박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건강에 대한 수많은 영상을 만들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50대 이후 건강에 가장 중요한 건 딱 이 세 가지라는 생각이요. 첫 번째, 위와 장 건강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은 맵고 짠 음식을 즐기다 보니 안타깝게도 위암과 대장암 발생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이런 식습관 때문에 소화기관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관리가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혈관 건강입니다. 50대 이후에는 고혈압, 뇌졸중, 치매 같은 무서운 질환들이 급격히 늘어나는데 이 모든 게 혈관 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혈관 건강은 단순히 생명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뼈 건강입니다. 요즘 바닥에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기가 힘들다는 말을 자주 듣곤 하시죠? 이런 증상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골다공증 때문인데요. 뼈가 약해지면서 관절에도 무리가 가는 겁니다. 뼈 건강이야말로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런데요, 만약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믿으시겠나요? 더 놀라운 건 이 방법이 세계 10대 슈퍼푸드로도 선정된 식품을 활용한 거라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효능이 입증된 이 식품이 여러분의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비법을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궁금하시죠?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구독해주시면 매주 건강을 위한 최고의 팁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